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전 세계 안보 소식 간추려서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간만에 새로운 무기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무기들과는 조금 성격과 차원이 다른 무기예요. 다른 나라에 주로 공유된 적이 잘 없던 그런 무기고,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으로부터 이 무기를 받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 실패했어요.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 머리 위를 광역으로 풀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이 공대지 무기인데요. 러시아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또 어떤 성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47% 동률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폭스뉴스는 따로 여론조사를 안 했네요. 폴리마켓은 이 배팅 사이트죠. 여기는 50%대 48%. 지난번에는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3%포인트 앞섰는데 지금은 이제 2%포인트 차이로 줄었어요. 이래서 아직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혼전의 양상이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캠프는 DNI로부터 이란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트럼프 제거 계획 경고를 통보받았다. 이란이 트럼프를 암살하려 한다. 그런데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받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이란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편을 아주 세게 강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란은 바이든이 됐을 때보다 또 앞으로 해리스가 된다면 그냥 뭐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내팽개쳐 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는 이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암살 제거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레바논 전역에서 자국민 대피 작전 시작했습니다. 헬기, 상륙함, 특수부대 총동원해서 레바논에 지금 고립되어 있는 미국인, 영국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총력을 펴고 있는데, 이런 사진이 공개됐어요. 여기가 이제 베이루트 항구인데, 여기에서 영국군의 치누크 헬기가 자국 시민들을 이렇게 수송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특수부대들 100일 공수사단 가고 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레바논 전쟁 바로 직전에 있으니까, 전쟁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전쟁 바로 직전에 있으니까 자국민들 소개시키는 이런 작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작전 중이다라는 거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지상군 침공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피난으로 전국 도로가 마비 상태인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양방향 전체가 다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봐서는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지금 피난민들이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목요일 아침 출국한답니다. 출국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니까, 원래 이 네타냐후 총리의 유엔 총회 연설은 금요일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 출국해서 금요일 유엔 총회 연설하고, 그리고 바로 귀국해서 토요일 오후 귀국한다라는 일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급변 사태 생기면 안 가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주민들은 북부 지역에서 떠나라, 우리는 당신들 정권에 대한 군사적 조치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런 경고를 SNS, 자신들이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하기 직전에 레바논 시민 전체에게 우리로 치면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집 주변에 또는 자신의 집에 헤즈볼라 군사시설이 있으면 즉시 떠나라, 우리 폭격한다, 이렇게 재난 안전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에 사실은 헤즈볼라와 레바논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레바논 전 국민의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헤즈볼라는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전화번호를 다 입수해서 재난안전문자서를 그렇게 보내지는 못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이나 또는 X나 또는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파를 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군사적 조치 시작했다라고 하듯이 바로 모사드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한 발 날아왔는데 그 탄도미사일을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팔매죠. 그게 이제 요격을 했다, 성공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 텔아비브 해상에서 미상의 물체가 접근했다고 합니다. 야간에.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조명탄을 쏘며 대응 작전에 나섰는데 아직 그 침투하려고 하던 그 물체가 야간에 항구로 침투하려고 하던 그 물체가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RC-135S 코브라볼 탄도미사일 정찰기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했는데 25일 북한, 중국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전망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하이난다오에서 미사일 쐈어요. ICBM 뚱펑 41 중국의 가장 최신 ICBM이죠. 그걸 쐈고 아마 그걸 이렇게 탐지하기 위해서 동중국해로 가서 작전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항적정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콜사인을 크레이지라고 했는데 왜 크레이지일까요? 그래서 중국에게 너 미친 짓 하지 마라. 이런 사인을 보낸 건 아니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는 서아프리카 상토메 프린시페와 해군기지 사용 협약을 했는데 이로써 러시아는 대서양 진출의 전진 기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상토메 프린시페 처음 들어보시죠? 어디 있냐? 바로 이 지도상에 있는데요. 완전히 적도에 있습니다. 적도. 가봉 앞에 있는데요. 가봉 예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봉 봉고 대통령이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이 아프리카를 두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그냥 경쟁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봉 봉고 대통령이 와서 제 어릴 때 기억으로 우표도 만들고 제가 그때 서울에 살았는데 길거리 나가서 태극기도 흔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제가 신촌에 살았는데 지나가는 길이 공항에서 이제 지나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가봉 앞에 있는 이 섬입니다. 이 섬이 면적이 한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한 1.5배? 이 정도 돼요. 1.5배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나라는 아니에요. 정말 작은 나라죠. 그리고 인구는 22만. 원래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서울의 1.5배 정도 되니까 제법 큰 항구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러시아가 군항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여기 딱 군항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북부, 서아프리카 북부의 과거 노예 해안이라고 불렀죠. 이 지역, 뭐 가나 정도까지 전부 다 통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 가봉, 그 아래 콩고 민주공화국, 앙골라 북쪽까지 전부 통제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곳에 딱 그 포석을 딱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야, 이런 거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아무튼 인구 22만이니까 기지 사용료 이런 거 제법 준다고 하니까 뭐 혹해서 기지를 제공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여기에서 얼마나 큰 함정을 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 잠수함이라도 정비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러시아는 이 아프리카 적도에서 좀 나가면 바로 미국의 동부 남쪽에서 미국의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지금은 북극 쪽에서 타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국은 양쪽으로 MD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곳에 포석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말리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 러시아 용병들이 가서 금광이다 석유다 지금 이권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전진기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포석을 해버렸네요. 볼리비아의 예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24시간 내에 개각을 안 하면 정부 전복 시위를 확대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개각해라 24시간 안에 안 그러면 정부 전복 시위를 확대하겠다 라고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볼리비아 남미 여기 칠레 뒤쪽에 있는 페루와 칠레 뒤쪽에 있는 내륙국가죠. 이 에보 모랄레스라는 사람이 전 대통령인데 완전히 극좌 그리고 반미 친중 인사예요. 그런데 지금 현 대통령하고 당이 같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지금 쫓겨났는데 현 대통령하고 당이 같은데 현 대통령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같은 당 내에도 적보다 더 싫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 대통령은 그렇다고 우파냐? 그건 아니고 현 대통령도 좌파, 반미,
친중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 전 대통령보다 약간 온건할 뿐이다. 그냥 그자가 그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자기네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병력은 125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15대 격파, 장갑차는 12대 격파, 차량 73대 격파, 특수장비 13대 격파, 야포 엄청 많습니다. 74문 격파,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무인항공기 115대 격추, 무인항공기, 야포 등의 이 격추 파괴 전과가 아주 많다라는 건데, 불레다르 지역에서 러시아가 아주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대화력전, 그리고 요즘 공세하면 드론이 또 자폭 드론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폭 드론을 막아내고 또 대규모로 공세하려면 포병 사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막아내는 대화력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병 파괴 또 드론 파괴 전과가 많다라는 거고요. 자, 총 참모부는 전투가 154건이 벌어졌는데 전후방 각지에서 적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불레다르 방면에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일부 진격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약간 밀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레다르 북쪽에서 일부 진격했다라는 거고, 지금 러시아는 이 양쪽에서 포위선멸, 이 불레다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선멸하려는 기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막아내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군은 차시베야르, 그러니까 바흐무트 서쪽이죠. 차시베야르 방면의 운하 넘어서 국지적인 반격 중이다라고 하는데, 차시베야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진격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군이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가 조그만 운하인데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넘어서서 지금 오히려 반격에 나서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 바흐무트 전선은 아직도 수개월째 이 운하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서부 지역의 공세 강화 중이다, 러시아군을 섬멸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쿠르스크 서부에 러시아군이 고립되어 있죠. 세임강 이남에, 여기에서 공세를 강화시켜서 러시아군을 섬멸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최초에 이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갔어요. 쿠르스크. 그런데 이걸 옆에서 배후에서 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치러 들어왔는데 그걸 위에 있는 강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온 러시아군이 고립시켜버렸죠. 그걸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내려오는데 그걸 다시 또 포위선멸 기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러시아군이 뒤를 또 치러 들어가서 이 지역에도 이제 뭐 좀 좁은 면적이지만 이 쿠르스크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저지대에 갇힌 러시아군을 포위 섬멸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증원군을 밀어넣고 러시아군도 증원군을 밀어넣어서 지금은 쿠르스크 이 지역이 격전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유리하게 싸우고 있고 여기서도 우크라이나가 더욱더 진격해서 적진으로 뛰쳐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군의 야크 130 훈련기가 키우주 영공을 침범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죠. 이탈리아의 M346하고 똑같은 이 DNA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제 야크 130인데 이 동일 기종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영공으로 넘어왔다, 키우주.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비행기는 아니었고 디코이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은 아파지아 자치공화국의 여기에 러시아 해군기지 짓겠다는데 이거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파지아 니들 각오하고 있어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흑해에서 더욱더 남쪽, 지금 세바스토폴에 크림반도에 흑해 함대가 있다가 철수해서 도망와서 여기 노보로시스크로 갔죠. 근데 여기도 지금 두들겨 맞으니까 이제 더욱더 내려가서 아파지아 공화국 이쪽으로 갔다. 여기에 이 항구인데요, 아주 작아요. 이걸 이제 확대해서 좀 쓸만하게 해군기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자, 니들 러시아 군 해군기지 하는 거니까 아파지아 공화국, 어쨌든 니들도 러시아니까 공격당할 거야, 각오하고 있어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독일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체코가 지원한 포탄 중에 일부가 불량이더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아마 인도가 지금 대규모로 포탄을 팔고 있는데 그게 체코로 들어갔고 그걸 지금 체코가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이 피해 유형은 8.4 직후에 바로 폭발하더라. 그래서 폭우 전방 20에서 60m 정도 가니까 폭발을 해버렸어요. 한 60m까지 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20m에서 폭발하면 파편이 바로 뒤집어 쓰게 되겠죠. 그리고 포신 내에서도 폭발하고 그리고 쏘았는데 가서 안 터지는 불발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신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건너온 그걸 이제 체코가 돈을 주고 사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준 포탄들이 이렇게 분량이 많아서 부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의 원자력 발전소 3개소를 공격하려 한다라고 지금 뉴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자포리자 원자로 6기가 있죠. 여기는 이미 지금 러시아가 점령해버렸고 여기 원자로 3기짜리, 2기짜리, 4기짜리 저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3개가 더 있는데 저걸 또 러시아가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우리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안 맞으려면 방공무기를 더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숄츠 독일 장관 총리와 통역 빼고 둘이서만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추측이 무성하다. 여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타우루스 미사일을 안 주는 조치에 대해서 고성을 지르고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뭐 을인데 그렇게 고성을 지를 수는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 서방 세계가 젤렌스키가 말한 그 승리 계획에서 돌파구를 못 봤다. 즉 그 말은 별로 효과가 없고 뭐 그냥 그런 거더라. 이런 말이죠. 이 승리 계획 중에 일부가 공개된 내용이 이겁니다. 나토 집단 안보 체제와 유사한 강제력 있는 서방국들의 안전보장 조약, 우크라이나군 쿠르스크 진공 확대와 이를 통한 영토 협상 지원, 특정 첨단 무기 제공,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타격 시에 서방제 무기 제한 해제, 파괴된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적 재정 지원. 이게 뭐 승리 계획의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안은 아니고 그냥 우리 이 자리에서도 저도 많이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전혀 이게 다라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좀 실망스러운 승리 계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공개되지 않은 것에서 뭔가 정말 효과적인 그런 승리 계획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몇 시간 후면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새로운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합니다.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이 지원 패키지 안에 우크라이나가 고대하던 신무기가 포함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이제 머리 위에 불벼락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9월 25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F-16 전투기용 장거리 공대지 무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복수의 미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현지 시각 6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르면 수요일 발표될 이번 패키지는 F-16 전투기에 탑재될 공대지 무기가 포함될 것이고 이 무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은 러시아 방공구역 밖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료들은 이번 지원 패키지에 추가 하이마스 155mm와 105mm 포탄, 토우, 대전차 미사일 등 다수의 탄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물자들을 대통령 직권으로 미군 자산을 인출해 지급하는 프레지덴셜 스로우다운 형태로 조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이번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 무기 가운데 AGM-154 합동 원거리 공격 무기, 약칭 JSOW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무기가 공급될 경우 러시아군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파운드급 활공 유도폭탄인 JSOW는 투발 고도와 속도에 따라 최대 120에서 130km까지 날아가는데요. 관성 항법과 GPS 유도 등 복합 유도를 통해 매우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고 임무에 따라 탄두를 바꿔 장착할 수 있어 범용성도 높습니다. 기본형인 AGM-154A는 내부에 145개의 BLU-97 복합효과 자탄을 내장하고 있는데요. CBU-103 클러스터 폭탄에도 들어가는 이 자탄은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 기갑부대와 대공포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무기로 파편을 통한 인마 살상은 물론 기갑 차량에 대한 관통 효과에 소위 기능까지 있어서 투하된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탄은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살포 범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능력 덕분에 밀집 대형은 물론 넓게 산계한 적에 대해서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량형인 AGM-154C는 자탄 대신 브로치, 관통 탄두를 탑재하는데요. 텐덤 탄두 방식의 이 특수 탄두는 강화 콘크리트 관통에 특화된 모델이어서 러시아군 지휘소 타격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소우가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 방공망 밖에서 정밀 유도 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강력한 지상 공격 능력을 갖게 될 전망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드래곤 브레스 드론으로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군의 올겨울 전쟁은 꽤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F-16 전투기가 뭔가를 떨어뜨리죠. 바로 이게 제2소우,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인데요. 이걸 이제 주겠다라는 겁니다. 재즘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제2소우가 이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공군도 이걸 살려고 했다가 우리 실패했고, 그래서 우리는 KGGB 500파운드짜리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건 1000파운드예요. 우리 그냥 일반 고폭탄인데 이건 뭐 여러 가지 탄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고폭탄두형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강력한 폭발력을 낼 수가 있고, 또 이게 딱 그 자탄 형식으로 떨어지는데 자탄 하나가 떨어질 때 이런 식의 강력한 폭발력을 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인마 살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기갑 장비에 떨어지면 메탈 제트를 뿜어내서 히트탄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갑 장비를 관통하는 능력, 파괴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제거하는 능력,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군이 클러스터 탄 운영하죠. 듀란달. 그 듀란달에 들어가는 자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탄을 이거 합성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확 뿌려버리는데, 자탄은 그리고 또 탄두는 두 가지 종류예요. 일단 기본적인 고폭탄 있고 그 위에 특수탄두가 두 가지인데, 일단 자탄형 이겁니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두 개는 개발은 했지만 양산은 안 됐고, 실제 양산된 건 이거와 끝에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154A 여기는 BLU97 탄두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자탄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흩뿌릴 수도 있고, 자, 지금 여기는 밀집되어 있어 하면 이걸 또 각도를 좁혀서 밀집돼서 딱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 저기는 지금 전차들이 일자로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럼 일자로 조져버리자 하면 일자로 길게 또 느릿해서 자탄을 쫙 쏟아버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사람, 장비 파괴 아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탄이고,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건 관통탄. 그래서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 또 터져버립니다.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지휘부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미군이 이 폭탄을 걸프전 할 때 20만 발을 썼어요. 자탄 형식의 이 클러스탄을.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이라크 군들이 이것만 보면 두려움에 떨었던 바로 그 무기인데, 이걸 이제 뭐 몇 발을 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F-16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걸 저고도에서 떨어뜨리면 한 28km 날아가고,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떨어뜨리면 이제 더 활공을 많이 할 테니까 120에서 130km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러시아의 방공망 밖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아주 효율적이죠. 나는 러시아 미사일 맞을 이유 없고, 그리고 적은 반드시 나에게 맞고, 그리고는 넓게 뿌려버리기 때문에 뭐 대충 쏴도 다 맞고, 이런 거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완전히 러시아군 머리 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무기를 주게 되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지금 스톰제트로 막 진격하고 있는데 그걸 광역으로 그냥 확 다 없애버리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